그래서 오늘 이 HBM 반도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이 연관 관련주들, 그때는 제가 레이저셀 한 종목만 얘기를 했죠. HBM 반도체 관련해서 수혜주다 진짜 많이 갔죠.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깊게, 그래서 깊고 좀 다양하게 뭐 A부터 Z까지 좀 완전히 좀 파헤쳐보자. HBM 반도체 이렇게 하면은, 그죠? HBM 반도체가 뭐냐? 그죠? 이게 좀 크기를 좀 키워야겠다. 글자 크기를. HBM 그냥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고대역폭 반도체를 얘기해요. 고대역폭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주로 어디에 특화되어 있냐면은 AI 반도체, AI 구현할 때, 인공지능 구현할 때, 그 다음에 딥러닝, 학습 하는 거, 그 다음에 심화 학습하는 거, 뭐 5G, 6G 이런데 좀 사용하는 반도체입니다. 기존의 D램 가지고는 이 반도체를, 이 AI 같은 경우에는 연산 능력이 딸려요. 그래서 초고가 서버 및 그래픽 시장에서는 이 HBM이 꼭 필요를 합니다. 예전에는, 예전 이제 컴퓨터에는, 안녕하세요, 어떤 방식이었냐면요. 예전 컴퓨터는 이 메모리 성능에 따라 가지고 이 프로세서가, CPU가 작동하게 돼 있었어요. 이 CPU가 이게 연상 능력이, 메모리가 뭐 16기가, 32기가, 64기가, 128기가 뭐 이렇게 나가죠. 256기가, 512기가 이렇게 더블 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가 작동, CPU가 그 메모리 성능에 맞춰서 작동을 했어요. 메모리 성능에 작동을 했는데, 지금은 이 최근에는 이 프로세서가 메모리보다 몇 배 빠르게 동작하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엔비디아 거예요. 엔비디아 이번에 그 AI 칩, 요새 없어서 못 팔죠. 하나에 뭐 1200만 원 막 이럽니다. 비싼 거는 2000만 원에 넘어가고. 메모리 칩 하나에 다. 엔비디아 이 GPU 카드 하나에, 그래픽 카드 하나에.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해결하려고 DDR4, DDR5 이렇게 대역폭, 핀당 대역폭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고 연산이 늦어지는 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만든 게 이제 이 HBM 반도체인데, HBM 반도체는 뭐냐면은 이렇게 D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디램이 있으면은 이게 하나의 디램이면 이렇게 디램을 쌓는 거야.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의 디램이면은 이게 이렇게 쌓인 거야. 이렇게. 책 쌓듯이. 예. 책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HBM 반도체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예,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이게 쌓는데 세계적으로 제일 처음 양산하는 회사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고요. 그거 갖다가 지금 이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도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디램을 갖다가 적층한 거죠. 적층. 쌓을 적이죠. 층층이 쌓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발열이 기존에 이제 용량이 딸리니까 디램만 갖고는 용량이 딸리니까 발열 현상이라는데 이건 발열 현상이 없어져요. 메모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쌓아서 차곡차곡 이렇게 메모리를 쌓아가지고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전류를 흘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각 디램마다 전원이 이제 예전에는 칩 이렇게 칩이 디램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달린 거 있죠, 지네발처럼 이렇게 딱 IC, 그죠? 직접 회로.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서 회로에서 구동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각각 별개죠. 별개를 싼 거예요. 별개의 디램을 차곡차곡 쌓놓다 보니까 많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 소통을 하려면은 여기를 갖다 구멍을 뚫어요. 각 층마다 이거 갖다 구멍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핀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전류를 통하게 만들어요. 신호를. 예. 그 전류를 이거 갖다가 이제 디램 코어 다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멍을 디램 코어 다이를 갖다 뚫습니다. 그래서 이 뚫는 기술이 이제 스파이럴 P2B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복잡하니까 여기서 좀 넘어가고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디램을 갖다 구멍을 뚫어서 신호를 갖다가 통과를 시키고요. 이렇게 요 공정이 TUV 공정이에요. TUV 공정. TUV 공정. 최종적으로 CPU 그러니까 HBM 반도체는 이게 고도역폭 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메모리 반도체를 쭉 쌓아가지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공정을 거쳐요. 고도역폭 메모리인데 고도역폭 반도체인데 그러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하이닉스가 담당을 합니다. 삼성이나 전 세계 이 HBM 시장의 90%를 하이닉스랑 삼성이 갖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50%, 삼성이 40% 해서 90%를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을 시작한 것도 하이닉스고 제일 처음. 그래서 4단계까지는 하이닉스, 5단계부터 이 GPU 카드를 종합적으로 만들죠. 조립해서. 그게 이제 TSMC야. 그러면 1단계가 이제 뭐냐면은 디램 전공정 마지막에서 이렇게 홀을 갖다가 뚫기 쉽게 적층을 쭉 하고 클리닝을 해요. 클리닝을. 이게 클리닝에 하는데 이 장비를 담당하는 게 제조하는 게 제우스라는 회사가 이 담당을 합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공정이 이제 웨이퍼 밑면을 이렇게 CVD를 도포를 해가지고요. 레이저로 CVD를 도포해서 평평하게 갈아요. 갈아서
나중에 이 도포한 걸 갖다 제거를 해야 되잖아. 그죠? 말하자면 이렇게 뭐 새기려고 위에다가 노칭하는 거죠. 다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뿌려놓은 걸 제거하는데 그 뿌리고 제거하는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테스입니다. 테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칩을 이렇게 절단을 해야 돼요. 깔끔하게 절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그림을 또 하나 그리자. 예, 칩을 이렇게 싸놨잖아요. 그죠? 싸놨어. 그럼 이걸 갖다가 깔끔하게 쫙 절단하는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절단하는 장비가 이오테크닉스. 자, 이오테크닉스가 그 절단하는 장비 역할을 왜 안 되냐 이게 움직이냐. 쓸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이거 그림판을 잘. 자, 얘가 절단 장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쌌잖아요, 이렇게. 이걸 쌌죠. 그죠? 이렇게 차곡차곡 쌌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그죠? 이거를 한 장 한 장을 다 붙여야 됩니다. 이 사이를. 틈이 없이. 요걸 갖다 본딩 과정이라고 합니다. 본딩 과정. 네? 이 본딩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본딩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 이게 한미반도체. 이게 한미반도체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한미반도체 좀 핫하죠?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COWS 공정. 요건 TSMC에서 담당한다고 그랬죠. TSMC에서 담당하는데 요 공정에 특화된 요 공정에 가장 적합하게 특화된 장비가 레이저셀. 영어도 나오네. 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진짜 숨겨진 수혜주다 뭐 이러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지난 공방에. 그래서 한 70% 오늘 고점까지 70% 넘게 올라갔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잠깐만 좀 다시 지우고. 그래서 최근에 이 핫한 HBM 이 반도체가 이 AI에는 요새 챗 GPT 막 유행하잖아요. 필수예요, 필수. 기존의 디램으로는 따라가질 못합니다. 연산이 너무 느리고 발열이 심하고. 그래서 무조건 이 HBM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고대역 반도체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시장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90%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만들어주면 엔비디아도 TSMC도 못 만듭니다. 이 GPU를 TSMC가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공급을 해요. 하이닉스가 100% 공급을 합니다. 삼성은 공급 못해요. 하이닉스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종목만 얘가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을 과정을 이 세정하는데 제우스가 쭉 전 종목을 제가 좀 적어 볼게요 한번.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1, 2, 3단계, 그러니까 5단계까지 나눠서 적었는데 쭉 한번 적어 보자. 아예 전부 다, 전부 다. 자, 그러면 이 HM 반도체 관련주 뭐가 있냐? 자, 레이저로 이 칩을 절단하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오테크닉스. 작게 해야겠다, 그를. 이거는 디램을 갖다가 웨이퍼를 층층이 쌓기 위해서 절단을 합니다. 절단할 때 쓰는 장비. 절단 장비. 절단 장비를 하는 게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써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그럼 절단했으면 이 세정해야 될까, 시쳐야 될 거 아니에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니까 세정을 합니다. 예, 제우스 세정. 예,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제거해서 층층이 싸가지고 이렇게 본드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본딩 한다 그러는데 말이 본드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많이 오른 한미 반도체. 적층 장비죠. 적층할 때 쓰는 게 이제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TUV라고 이렇게 펀칭을 뽕뽕뽕 뚫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은 거를 갖다 구멍을 뚫어서 전류를 흐른다고. 그때 쓰는 게 테스입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공정 영문이네. 아이, 타자가 느려가지고 제가 자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과정이에요. 이게 절단해서 세정한 다음에 쌓아서 씻어내고 마지막에 TSMC 조립할 때 레이저 셀 이렇게 다섯 단계로 다섯 단계로 대표적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은 각 단계마다 또 장비가 또 필요해요. 잠깐만요. 물 한 잔만 먹고.
그러면 이제 디램을 갖다가 생산했잖아요. 디램을 생산하면은 이제 일단 이렇게 하려면 디램을 생산해야 되잖아, 그죠? 예, 디램을 생산해야 되니까 요 디램을 생산해서 그 디램을 차곡차곡 쌓는 거니까, 그죠? 디램을 생산해서 이 적층 HBM을 만들려면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이때 쓰는 게 윈팩이라는 회사의 장비예요. 테스트. 예. 그리고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칩 설계를 했잖아요. 그죠? IP 기술을 갖고 칩 설계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HBM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주를 받아서. 또 이게 지워졌네. 기능이 쓸 줄을 몰라서 잘 모르겠다. 여기 되겠다. 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 회사가 있는데 자, HBM3면 이제 최신 모델입니다. HBM도 단계별로 올라가요. DDR3, DDR4, DDR5 이렇게 나가듯이 HBM3, 그다음에 HBM3 다시 뭐 몇 이렇게 나옵니다. HBM3 설계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 한번 종목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요 윈팩은 D램 테스트라고 그랬잖아요. D램 테스트인데 이 HBM 테스트하고는 다릅니다. D램은 단일 모델이니까. 그죠? HBM을 만들기 전에 D램을 만드는 걸 테스트한 거는 윈팩이에요. 그러면 이 HBM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HBM을 테스트하는 게 필요하죠. 자, TFE라는 회사가 이 HBM 테스트를 장비를 만들어요. 네, HBM 테스트를 합니다. TFE라는 회사가. 그리고 요거를 만든 거를 갖다가 HBM을 만들어 가지고 TSMC 직납하고 말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또 직납을 안 하고 유통을 시킵니다. 미래반도체를 통해서 국내에 유통을 해요. 국내나 해외나 HBM 유통을 시킵니다. 자, 그죠? 아까 그랬죠? 이 HBM 테스트는 TFE가 하는데 요 HBM 전체적으로 다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적층을 싼 다음에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구멍을 뚫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그죠? 수직 구멍을 뚫어서 전기를 통하게 해야 되네. 신호를 통하게. 맞죠? 그러다가 이제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하는데 TSV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요 TSV 과정에 특화된
장비가 있어야 돼요. 요거를 갖다가 담당하는 회사가 자비스라는 회사입니다. 일반 디램 같은 경우에는요, 광학식으로 검사를 해요. 광학식으로. 근데 이 TSV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 HBM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 쌌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있는 거를 눈으로 안 보이죠. 볼 수가 없어요. 광학으로. 그래서 이 엑스레이로 촬영을 해가지고요, 미세하게 크랙이나 이런 걸 잡습니다. 그 장비를 유일하게 갖고서 생산하는 회사가 자비스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요 자비스가 없으면은 이 TSV 이 검사가 불가능해. 그래서 요 TSV 자비스라는 회사가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걸 했으면은 이 HBM 검사 테스트하거나 TF가 검사하거나 윈팩이 이 D램을 검사할 때 프로브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프로브라는 장비가 꼭 있어야 돼요. 그 이제 검사 장비에 이제 소켓처럼 끼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검사를 하는데, 이 테스트 공정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프로브 카드가. 이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게 마이크로 브랜드. 이게 반드시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공정하고 후공정만 남았죠. 이거는 이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HBM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공정하기 전에 전공정, 예, 이 전체적인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전공정을 검사를 합니다. 이 공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공정 검사를 하는데 이 전공정 검사 장비가 필요해요. 이게 YIK. 자, 전공정 검사에 이제 YIK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 만들었으면은 패키징 싸야 되잖아. 후공정 패키징. 그죠?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공정이. 세계적인 이 패키징 강자가 TSMC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패키징 쪽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전공정이나 이 과정에서는 더 이상 뭐라 그럴까, 기술 개발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패키징 기술을 갖다가 굉장히 오사트 공정이라 그러는데, 이거 다른 말로, 예, 여기에 굉장히 삼성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회사들이, 패키징 회사,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대표적으로 들어가죠. 여기다 써드릴게요. 패키징.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걸 만들었으면은 이렇게 기판에 부착을 해야 되잖아요. 기판에 부착할 때 사용하는 게 소켓이거든요. 소켓. 예, 소켓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기판에 못 부착하죠. 그죠? 여러분들 반도체 보면은 기판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IC 칩 꽂고 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소켓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ISC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인수한다고,
아니 SK인가? SK인가 삼성 SK에서 인수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죠. 왜? HBM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직접 인수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ISC.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소켓이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다 마무리하면 이제 오사 테스트라고 OSAT 오사트 테스트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지금 여기 안 나온 게 테스나 AT 세미콘 LB 세미콘 SFA 반도체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이 HBM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 정리가 된 거야. 완벽하게. 쉽죠? 전에는 제가 레이저셀 하나만 설명드렸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 HBM 반도체가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이 됩니다. 엔비디아에 납품이 돼서 인공지능 이쪽으로 최종적으로 사용이 되죠.